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3주 전에 육묘 이식을 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재배구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생육이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 그러니까 포기 간에 생육의 차이를 일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염령으로 보면 염령이라고 하기에는 마디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지가 여기서 나왔죠, 그죠?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일단 나옵니다, 그죠? 나오고 한쪽에서 척지가 한 개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디수로 치면 여기 척지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예.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인데, 이것은 마디수는, 엽수, 그러니까 잎이 나온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마디수라고 하면은, 잎에서 이제 하나씩 잎이 더 나오죠. 새로 신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개씩 이제 나와졌을 때, 그때를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지금 양쪽으로 맨 처음에 나왔죠, 그죠?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나오고, 또 이쪽을 보면은 둘, 넷, 다섯, 여섯, 마디는 6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육묘 이식한 지 3주가 됐기 때문에 3주 이후에 이렇게 생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조금 생장이 좀 덜 된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죽은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식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육묘 이 시간 이후에 생육이 좀 불량한 곳은 이렇게 보식을 해서 하면은 초기 생육이 좀 느리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수량성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초기에 조금 딸리는 듯 해도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금방 따라잡으니까 절대 개념치 마시고, 물론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농가에서 이제 농사 짓는 방법으로 여기는 저희가 실험하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는 마디수를 보면 같은 날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한 마디가 2개, 3개, 4개, 5개, 5개네요. 그러니까 5개, 6개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느린 것은 여기 보시면 한 3마디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차이 나지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빨리 이제 활착되었던 걸. 그러니까 육묘 이식할 때 모종 자체가 사이즈가 35cm 또는 30cm 이렇게 이상 되는 애들은 이렇게 빨리 이제 착근을 한 이후에 초기 생장이 빠르다는 거죠. 그럼 초기 생장이 빠르면 소위 고매가 많이 달리느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상부 생육이 많으면 오히려 뿌리의 생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소위 TR율 또는 SR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상부에 대한 지하부 비중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재배로, 그러니까 표준 12랑이라고 하죠. 표준 12랑으로 고구마 뿌리를 목적으로 하면은 지하에 있는 뿌리는 통상적으로 하나에 몇 개 정도 달리느냐 하면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에 평균 10개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5개도 있고 12개도 있지만 사이즈가 보통 120g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계란 2개 정도 크기죠. 그 정도 크기가 상품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20g이면 10개면 1.2kg죠, 그죠? 1.2kg가 토양 속에 한 뿌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마디가 이 뿌리 속에 지하부에 옮겨 심을 때 벌써 마디가 4개, 5개였다는 거죠. 거기마다
두 개 정도씩 이렇게 달린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바람도 안 되네요. 세 개나 네 개 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거기서 다시 분지가 나와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작습니다. 작은 것들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수확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작년에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제초제를 안 쓰고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소위 무물칭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투과되는데, 광이 투과되는 데는 잡초가 안에 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는 온도가 엄청 높거든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들이 나중에 자라다가 더 자랄 데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있네요. 요거 보시면 지금 말라 가시고 있죠. 그죠? 예.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딱 고정만 처음에 요걸 딱 눌러서 고정만 제대로 해 놓으시면은 이게 나더라도 이게 더 이상 못 올라옵니다. 온도가 여기는 이 아래쪽에는 지금 40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초가 거의 생육을 할 수가 없죠. 또 얘는 여기도 있죠. 여기 보시면 색이 이제 변색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고구마 잡초 관계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농가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이 비닐 멀칭을 하시는데 이것도 돈이고 노력이거든요. 이것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제초제 살포하시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예, 물리적으로 중경 배토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제 다니기 편하게 연구용으로 이렇게 부직포를 가운데 고랑에 깔아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배토 작업을 하죠. 배토 작업을 하면서 흙을 올렸지 않습니까? 두둑을 만들고 거기다가 지금 육묘 이식을 했는데, 그냥 육묘 이식하고 착근이 됐을 때 한번 관리기로 한 번 더 지나간다는 거죠. 얼마쯤?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러면 잡초가 다시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나겠죠. 그러나 잡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관리기나 경운기나 이런 걸 활용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원체 넓지 않습니까? 경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트랙터가 이 정도 10줄 기본으로 한 번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비닐을 덮지 않더라도 잡초 방제가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봤고, 여기 이제 비닐은 저희들이 이제 비가림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분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보통 주고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비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잎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적당할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물을 또 안 줬을 때는 잎이 어떻게 변화되고 수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생리적으로 광합성이라든지 형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조금 농가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